햇살이 들지 않는 이른 아침,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 소리는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 스며들어 나의 하루를 천천히 깨워주었다. 차갑고 상쾌한 바람은 아직도 온몸을 움츠리게 만들었지만 그게 마치 나를 다시 일으키는 것 같았다. 정노인의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흙길을 스치는 소리는 그가 걸어온 세월처럼 깊고 무겁게 이어졌다. 가끔씩 길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풀들이 그를 지나칠 때마다 그에게도 그 풀들처럼 지나가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가끔 지나간 세월을 떠올리며 잠깐 먼 곳을 바라보기도 했다. 요즘 세상은 참 빠르다지. 뭐든 한번 쓰고 버리는 시대, 속도만 남고 사람의 향은 사라졌다고들 해. 누구나 더 빠르게, 더 멀리 가려고만 해. 하지만 그런 속도 속에서 결국 중요한 것들은 사라지고 말지.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하며 짧은 침묵을 깨고 이어갔다. 속도가 중요한 시대에 사람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가지만 나는 아직도 지키고 싶은 형태가 있어. 그건 보이는 게 아니라 남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건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자세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 말이야.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묵직하고 이 길을 몇 번이나 걸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했다. 젊을 날 입었던 옷처럼 벗었어도 내 몸에 남아있는 그 자세 말이야. 그는 잠시 멈추며 미소 지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자세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정신이라 부르더라. 나는 그걸 지켜야 할 나라고 불러. 그의 말이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자세란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자세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는 지나치지 않고 한 발 한 발 깊이 있는 걸음을 걸어갔다. 그가 산을 오르는 이유는 단순한 운동이나 기분 전환이 아니었다. 산을 오르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 삶의 무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 산은 나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내 삶의 거울 같아. 올라가는 동안 내 안에 있던 수많은 생각들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거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지. 그 산길은 그가 겪어온 모든 고난과 여정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는 산을 오를 때마다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며 점점 더 내면의 평화를 찾아갔다. 그런 그에게 산은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모든 것이 응축된 상징적 공간이었다. 나뭇가지 위를 톡톡 두드리는 새소리, 불어오는 바람의 잎사귀들이 서로를 스치는 소리, 그리고 풀숲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의 감촉. 그 아침 산은 아주 작고 조용한 소리들로 나를 반겼다. 침묵 속에서도 살아 숨쉬는 자연의 숨결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내 곁에 있었다. 차가운 바람은 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고 그 찬 기운은 내 몸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었다. 매일같이 지나쳐온 길이지만 오늘은 그 길이 더욱 새롭게 느껴졌다. 아마도 마음이 조금 더 열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 나는 이 산을 사랑했다. 단순히 가벼운 운동을 위한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나무가 서서히 잎을 틔우는 이 계절, 산은 나를 조금씩 불러들이고 있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흩어진 낙엽들이 부서지는 소리, 작은 돌들이 발목을 스치는 소리가 내 안에 묵은 생각들을 깨우는 것 같았다. 때로는 그 생각들이 산들바람처럼 나를 어지럽히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지나갔고 나는 다시 고요를 찾을 수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산에 올랐어. 도시의 복잡한 골목 대신 늘 나를 맞아주는 뒷산 오솔길. 정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언제나 자주 오르던 길이었다. 이 길은 나에게 익숙했다. 늘 나를 반겨주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곳을 선택한다. 이곳은 나의 시간 속에 묻혀 있었고, 내가 다녀온 길은 언제나 나와 함께한다. 햇살은 나무 사이로 스며들었고, 바람은 아직 초여름 냄새였었다. 그 냄새는 따뜻하면서도 뭔가 부드럽고 새로움을 담고 있었다.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가끔씩 햇살에 반짝이는 나뭇잎들이 내게 말을 걸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자연의 일부분이 된 기분을 느꼈다. 이곳에서 나는 다시 한번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었다. 난 검정 점퍼 하나 걸쳤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바람막이였지만 그 안쪽엔 해병대 티셔츠가 있었어. 정노인은 말없이 점퍼의 지퍼를 살짝 내리며 그 옷을 언급했다. 그 티셔츠는 내가 입고 있었던 옷이지만 지금은 그냥 하나의 기억일 뿐이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지. 내가 해병대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때의 경험이 중요한 거지. 그때 배운 것들이 나를 지탱하고 있거든.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요한 산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었지. 군대 이야긴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더 아쉬운 법이니까. 그래서 말야, 나도 이제는 묵혀두기로 했어. 말보단 눈빛으로, 기억보단 자세로. 그가 말하는 자세는 단순한 몸의 각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태도, 내면의 고요함,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의 표현이었다. 그는 이 산길을 걸을 때마다 그동안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삶의 태도를 점검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눈빛이나 그가 걷는 모습만으로 충분했다. 길을 걷다 보면 때때로 지나간 시간들이 떠오른다. 군대에서의 힘든 훈련도 떠오르고 젊은 시절의 열정도 떠오른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제 지나간 일일 뿐이었다. 그는 그 모든 경험을 지금의 나에게 온전히 전달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어떻게 걸어왔고 왜 이렇게 걷는지를 알아주는 것이 더 중요했다. 말보다는 그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보여주는 무언의 힘이 중요했다. 내가 입었던 해병대 티셔츠는 이제 그냥 추억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배운 것들이었다.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말이지. 산길을 계속 걸으며 나는 그 말이 점점 더 깊이 와닿았다. 모든 것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왔고, 그는 그 경험을 지나온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잃지 않기 위해 매일같이 이 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가 말한 자세란 그가 살아온 인생의 흔적을 바탕으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멀리서부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깊은 숲을 뚫고 나오는 듯한 젊은 목소리에 깔깔대는 웃음. 순간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 바람결에 섞인 건 나무 냄새가 아니라 뭔가 더 거칠고 익숙한 것이었지. 그것은 마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느꼈던 기억의 향기 같았다. 그들은 무엇을 그렇게 재미있어 하는 걸까?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며 내게 다가왔다. 그 소리 속에 담긴 무언가,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부정적인 에너지일 거라고 느꼈다. 점점 그들이 다가올수록 내 심장이 미세하게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정상 가까이에 다다랐을 무렵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들 두 명의 청년들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매우 눈에 띄었다. 다리는 쭉 뻗고 신발은 흙투성이 벤치 위에 올려둔 채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있었다. 담배 연기는 공기 속에 퍼져나갔고 그 냄새는 매우 불쾌했다. 향 냄새도 아니고 자연 냄새도 아니었어. 담배 그것도 싸구려 담배 냄새였지. 싸구려 담배가 풍기는 그 텁텁한 향은 내 기분까지 얼룩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냄새보다 더 강하게 내게 다가오는 것은 그들이 내뿜는 자신감, 아니, 오만함이었다. 누가 더 센지, 누가 더 무모한지 경쟁하듯 목소리를 키우고 있었지. 나는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지나치게 확신에 차 있음을 느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었다. 어깨를 으쓱이며 남의 욕을 하고 세상 모든 걸 깔보는 투였다. 그들의 웃음은 내게 한낱 허세처럼 들렸고 그 허세가 점점 커져가며 그들은 주변의 자연을 존중하는 대신 오히려 그것을 자신들의 무대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 마음속에 어딘가 깊은 곳에서 불편함이 끌어올랐다. 그들은 가끔씩 핸드폰을 꺼내 무엇인가를 보며 낄낄거리고 담배꽁초는 아무데나 툭툭 뱉었다. 그들의 주변에는 먹다 버린 과자 봉지, 음료수 캔까지 널브러져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여기 이 산이 차기될 것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다. 그들의 행동에서 자연과의 연결이 보이지 않았다. 산은 그들에게 단순한 놀이터처럼 여겨졌고 그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은 마치 세상이 그들에게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한 어리석고 무례한 태도였다. 그중 하나는 헐렁한 점퍼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우통을 벗은 채 팔에 문신을 드러내며 과시하듯 자세를 잡고 있었다. 그들이 내게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경의가 없었다. 나는 그들이 자신을 과시하는 방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았다. 그들은 단지 세상에 대한 불신과 무지 속에 살고 있었을 뿐이었다. 나도 예전엔 어땠는지 문득 떠올렸다. 철없던 시절, 내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부끄럽게도 기억했다. 그때 선배들의 눈빛만 봐도 등을 펴고 고개를 숙이던 기억. 그들이 나에게 했던 그 눈빛은 단순히 권위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계였고 그 눈빛 속에는 어떤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 저 아이들은 그 눈빛이 어떤 건지 모르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한 채 그저 스쳐 지나갈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다. 그들의 세상은 너무 좁았고 그들의 무모함은 결국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나는 그들을 지나가려 했다. 괜히 어르신답게 훈계하려 들었다간 서로 기분만 상할 테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다. 결국 그들이 배우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 경험을 강요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났다. 저런 자세로 세상을 마주하면 언젠가 진짜 벽에 부딪힐 텐데 그 벽이 사람이어서는 안 될 텐데 말이야.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배운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경험은 그들 스스로 겪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 벽을 마주칠 때 그 벽이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며 그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들 중 하나가 나를 흘겨보더니 조롱 섞인 웃음을 지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들에 대한 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어린 시절 내게도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모든 것을 알게 되지 않은 채 세상을 가볍게 취급하고 있었다. 나는 그냥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들의 무모함이 나를 자꾸 자극했다. 지나가는 길목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모습을 되새기며 나는 그들이 얻어야 할 교훈을 기다렸다. 그 교훈이 올 때까지 나는 그저 조용히 그들을 지나칠 뿐이었다. 하지만 그중 하나가 날 흘겨보더니 작게 웃으며 뭐라 하더군. 야, 왜 저렇게 쳐다봐? 늙은이 무섭냐? 그 말이 들렸을 때 나는 잠시 생각이 멈췄다. 내 눈빛과 그들의 눈빛이 교차했다. 그 순간 나의 생각은 순간적으로 흐려지며 그들이 던진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 애썼다. 눈빛을 마주친 그 청년의 눈 속에는 무시와 가벼움이 엿보였다. 그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고 나를 시험하는 시선이었다. 자신이 나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한 그 교만함과 도발이 내게 뚜렷하게 전해졌다. 나는 그 순간 그들 속에서 내가 젊을 때의 모습을 발견한 듯했다. 오만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던 때, 그때의 내가 이들과 비슷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는 내게도 선배들이 있었고, 그들이 나를 눈빛 하나로 압도했었다. 그들이 내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는지 이제는 알 수 있었다. 그때 그들의 눈빛을 통해 배운 게 많았다. 지금 그 청년들의 눈빛은 내가 그때 봤던 선배들의 그것과 너무 닮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러 내 어깨를 스치고 갔지. 그 청년은 고의로 내 어깨를 지나치며 가볍게 밀어붙였다. 나는 그 작은 충격을 느꼈다. 의도적으로 내게 도전하는 것이었다. 그 속에 깔린 도발을 나는 즉시 읽어냈다. 그들은 내가 늙은이라며 약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했던 모양이었다. 싸움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내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나는 그들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그들의 도발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 순간 내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했다. 몇 년을 군대에서 그 밖의 삶에서 수많은 상황들을 겪으며 얻었던 반사신경이 나를 이끌었다.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밀쳤을 때 내 몸은 자동으로 균형을 맞추며 그들의 의도를 읽었다. 그 순간 나는 싸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싸움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깨달음이었다. 그들이 말없이 배우도록, 그들이 스스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 내게 중요한 일이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들은 그걸 보려 했을 거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들이 아무리 도발해도 나는 그들의 수준에 맞춰 싸울 필요는 없었다. 내 안의 평화가 그들을 압도할 것임을 알았다. 그 청년들이 어떤 태도로 세상을 마주하든 그들 스스로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들에게 필요했던 그 충돌을 내가 거부하는 것만이 올바른 방법이었다. 내 몸은 여전히 나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이 계속해서 도발하고 심지어 내게 무례하게 다가온다고 해도 나는 그들의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었다. 싸움은 그들에게 해결책이 될 수 없었고 나는 내 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들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 위치를 유지하며 그들의 도발을 받아넘길 수 있었다. 이 순간이 지나고 그들이 경험하게 될 일은 내가 예측할 수 없지만 나는 그들이 그 교훈을 배울 시점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게 될 때까지 나는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생각을 읽고 있었다. 나는 싸우지 않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배우게 될지는 그들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였다. 그 순간 세상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몸이 기억한 훈련이 반사처럼 튀어나왔다. 나는 그의 손목을 번개처럼 낚아챘고 팔꿈치를 비틀며 한 바퀴 회전시킨 다음 그의 가슴팍을 밀어 땅으로 내리꽂았다. 몸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땅에 울렸고 놈은 비명을 삼킬 새도 없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몸을 낮췄다. 시야의 왼쪽에서 두 번째 청년이 주먹을 날리며 달려드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중심을 낮춰 옆으로 굴렀고 놈의 공격은 헛손질이 되었으며 그대로 놈의 팔 아래로 파고들어 복부를 누르며 뒤로 회전시켰다. 넘어질 줄 알았는데 그놈도 젊은 기세가 있어서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엔 진짜 싸움이었다. 팔과 다리가 엉키고 나는 놈의 무릎을 밀어 자세를 무너뜨리고 그의 손목을 꺾으며 중심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놈은 계속 저항했지. 몸부림치며 빠져나가려 했고 나는 그의 팔을 꺾어 땅에 고정하며 그의 숨결과 내 심장 소리를 동시에 느꼈다. 숨이 차올랐지만 정신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나는 싸운 게 아니었고 멈춘 거였다. 그들의 오만함 그리고 나 자신 안에 있던 방심을 함께 말이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두 청년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놀람과 당황이 얼굴 위에서 섞여 흔들리고 있었다. 몸은 비명을 지르고 싶을 정도로 아프겠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 두 청년은 단지 바닥에 눌러져 있는 채 내 눈빛을 바라보며 움찔거리기만 했다. 한 명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떨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마치 자신의 실수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추가로 할 말은 없었다. 이미 나는 그들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임을 알았다. 내가 해병대 출신임을 알고 나서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나는 단순히 늙은이가 아닌 그들이 대면해야 하는 무엇인가가 되었다. 그 무엇인가가 무엇인지는 그들 스스로가 알아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점퍼의 지퍼를 내렸다. 그 소리 작지만 또렷하게 울리는 지퍼 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산의 고요함을 깨는 유일한 소리였다. 내가 내리는 지퍼의 소리마저도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내 손길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은 당황스러워하며 눈을 크게 뜨고 내 손가락이 점퍼 지퍼를 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안쪽에서 드러난 것은 해병대 수식대 마크. 반듯하게 다려진 카라 위 빨간 자수가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그 자수의 빨간색은 태양을 받아 더욱 눈부시게 빛났다. 그 순간 두 녀석의 눈이 커졌다. 그들은 숨도 못 쉬는 듯 그대로 굳어버렸다. 나는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바로 깨달았을 거라고 느꼈다. 한 녀석이 먼저 반응했다. 그 목소리는 떨리며 그의 입술이 얇게 벌어졌다. 해병대 선배님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작고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놀람도 섞여 있었다. 그 말 속엔 놀람도 두려움도 그리고 어쩌면 존경도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전에 내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알아차린 것은 내가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존재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끝내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말에 대한 대답은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내 신분을 다시 한번 강조할 이유는 없었다. 그들이 내 경험을 존경하는 순간 그 자체로 충분했다. 나는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말로 전달하기보단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내뱉는 말 없이 행동으로서 보여주려 했다. 그건 굳이 말을 아꼈다기보단 말이라는 게 가끔은 너무 가볍게 흩어지는 걸 알기 때문이지. 내가 고백하자면 말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말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흩어져 버리게 마련이다. 정말 중요한 순간엔 침묵이 오히려 많은 걸 말해주거든. 내게 있어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무기였다. 그들은 눈과 몸짓을 통해 나의 존재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내 눈빛 하나, 자세 하나로 그들이 알아챌 수 있다면 그게 해병대 정신이었다. 그 정신은 단순히 군복을 입고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삶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자세는 순간순간의 선택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순간에서 그들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그건 소리 높여 외칠 일이 아니었다. 살아온 삶이 증명하는 거니까. 나는 소리로 어떤 것을 전달하지 않았다. 내가 살아온 길과 그 길 위에서 흘린 땀과 고통,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날 나는 굳이 해병대를 말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고 느꼈다. 그들에게는 그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려주었고 그들은 더 이상 나를 늙은이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옷자락을 털었고 무릎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그 순간조차 허투루 하지 않았다. 한 동작, 한순간도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나는 그들의 앞에서 나를 지장했다. 자세는 언제 어디서든 그 사람의 과거를 말해준다. 그것은 내 과거와 내 선택의 총합이었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그게 바로 나였고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했다.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한 교훈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아직 해병대인가? 라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내 몸이 이미 알고 있었다. 내 몸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알고 있었다. 대답은 몸이 알고 있었다. 등은 펴지고 시선은 똑바로 들려 있었다. 나는 다시 그 자리를 떠날 준비를 했었다. 두 청년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엎드린 채 날 바라봤다. 그들은 말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이 바뀌었음을 나는 느꼈다. 그들이 내게 보였던 불쾌감과 도전적인 태도가 사라지고 대신 두려움과 존경이 섞인 경외로움이 자리를 차지한 걸 깨달았다. 그 차이는 결코 작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힘이 아니라 살아온 무게에서 나오는 거니까. 두려움에서 경외로의 변화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는지, 그 경험이 그의 내면에 얼마나 깊게 새겨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내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고, 그들과 나 사이에 놓인 차이를 완벽히 이해한 채로, 그들은 아마도 나를 다시 볼 때, 나의 존재와 그 속에 담긴 경험을 떠올리며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나는 그저 그들이 그 순간 어떤 깊이를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길을 떠났다. 그 애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표정을 나는 알아. 나도 그런 눈으로 선배를 바라봤었기 때문이다. 무엇을 배워야 할지, 무엇을 지켜야 할지,
그걸 말없이 깨닫는 순간이 있었으니까. 그때 그들은 그런 순간을 맞이한 거였지. 그들의 눈빛에서 그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보일 때까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말없이 자세 하나로 마음을 전하는 법. 그게 해병대의 방식이었다. 그저 내가 보여준 것이었을 뿐 그들에게 나는 더 이상 선생도 훈계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였다. 그들 앞에서 내가 전한 것은 말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온 진정성과 태도였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날 이후 놀랍게도 그 아이들은 다시 산에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그러나 점점 자연스레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작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산길 주변을 돌며 쓰레기를 주웠다. 그 모습은 마치 산이 그들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듯했다. 산속에서 그들은 자연을 존중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성장하고 있었다. 동네 어귀에서 마주치면 그들은 이제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 전에 내가 마주쳤을 때 그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던 아이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다. 동네 어르신 집 나를 떼면 말없이 옆에 서서 함께 들어주었다. 그 모습에서 나는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았다. 예전에 그들, 세상 모든 것을 경멸하던 그들이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어느 날은 동네 분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봤다. 그들이 기꺼이 나서서 손수 일을 도우며 나이 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진심으로 놀랐다. 그들은 이제 그들만의 방식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해나갔다. 한때는 세상에 대해 무시와 허세를 일삼던 아이들이었지만 그들이 지금은 변해 있었다. 그 변화를 보고 나는 생각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자세 하나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더라고. 그것은 단지 내가 말한 교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경험하며 얻은 것이었고 그들은 이제 그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그 해병대 티가 아니라 지켜낸 정신이란 걸 말이다. 해병대 정신, 그건 단순히 군복을 입고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온 삶에서 배운 태도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남은 가치들이었다. 그 정신을 그들이 몸소 배우고 실천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발휘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나는 더 이상 내가 해병대 출신임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변한 만큼 동네도 조금씩 달라졌다. 예전엔 길거리가 어수선하고 사람들의 말소리가 시끄럽기만 했던 동네가 이제는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마음을 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청년들이 변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변화는 단순히 그들만의 일이 아니었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제는 모두가 서로를 챙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날 이후로도 나는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지켜봤다. 그들이 진심으로 변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말로만 무언가를 전달하려 할 때 그 말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우리의 태도와 행동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남아.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보인 변화는 말보다 강력했고 그들은
그것을 진심으로 깨달은 것 같았다. 내가 해병대 나왔다고 떠벌린 적 없어. 옷도 벗었고 총도 내려놨지. 그의 목소리가 담담하게 들려왔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단순히 군복을 벗고 나서의 삶을 넘어서 자신이 살아온 방식에 대한 고백이었다. 그는 어떤 것에 대해 떠벌리지 않았다.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 모든 것은 그에게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었고 외부에 드러내지 않아도 그 자체로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세만큼은 단 한순간도 내려놓은 적이 없어. 그의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세월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지켰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으려 했다. 비록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질지라도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자세였다. 그가 살아온 인생의 중심이었고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세월이 변해도 어떤 이름은 가슴에 남는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하게 그러나 확고하게 울려 퍼졌다. 해병대라는 이름, 그가 품고 있었던 정신은 단순히 과거의 한 페이지를 넘어 그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 깊이 새겨졌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름이 퇴색할 수도 있지만 그가 지키고자 했던 자세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살아온 삶의 총합이었고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이었다. 해병대. 그건 늙었다고 사라지는 이름이 아니야. 그건 끝까지 지켜야 할 자세지. 그는 이렇게 말을 마쳤다. 해병대라는 이름이란 단지 훈련받은 군인들이 가질 수 있는 칭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고 무엇보다 그것이 그를 정의하는 방식이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며 외적인 변화가 있을지라도 그의 자세와 태도는 여전히 그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되었다. 그가 살아온 방식은 무엇보다 그 자세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 순간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깊은 묵상과 함께 그가 지켜낸 정신과 자세가 전해졌다. 해병대 정신은 단순히 군대에서 배운 훈련과 기술을 넘어서 한 사람의 삶에 뿌리 깊이 새겨져 있는 철학과 가치관이다. 해병대는 끝까지 싸운다. 포기하지 않는다. 동료를 배려한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불굴의 의지와 단결력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이 정신은 훈련과 전투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병대 정신은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며 자신과 동료를 믿는 강한 마음가짐이다. 이 정신은 군복을 벗고 나서도 삶의 모든 순간에 영향을 미친다. 해병대 출신들은 그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를 발휘한다. 해병대 정신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정신력이다. 정신력은 단순히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 마음의 강인함을 의미한다. 해병대 훈련은 극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한 사람의 체력과 정신력은 극대화된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해병대 정신은 일상에서도 계속 이어져 직장, 가정, 사회에서 언제든지 해병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바로 그 정신이 해병대의 상징이다. 해병대 정신은 군번을 넘어선다. 군번은 잊혀도 그 정신은 평생 남는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겪어온 고난과 그가 걸어온 길을 먼저 바라봐라. 그 눈빛 속에서 진정한 해병대 정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신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며 그 사람의 행동, 태도, 말 속에 깊게 스며들게 된다. 해병대 정신은 단순히 군인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자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마주할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는 중요한 가치다.